안녕하세요. 하루봄봄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잠시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1년 넘게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면서 중개업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사무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까운 데로 옮길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옮기게 되면 제 전문 분야인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인중개사를 하기 전에 이미 한 10년 이상 아파트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더 특성화되어 있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야는 좀 정리를 하고 아파트 시세 흐름이나 앞으로 전망, 투자 방향이나 상급지 이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호재라든가 투자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 좀 지역적인 것도 용인이나 수원이나 화성 이쪽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도 올려드리고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KB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시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KB 월간 시계열이거든요. 10월 달에 나온 시계열이고 아직 11월 달 시계열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트는 전세 아파트 지수고요. 매매 아파트 지수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국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8월 달이 제일 낮았죠. 그리고 9월 달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8월 달이 제일 낮았고 9월, 10월 달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아파트 지수를 보시면 전세가 왜 중요하냐면 전세값이 올라가야 매매값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7, 8월 달에 이렇게 저점을 찍다가 8월, 9월, 10월 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월간 자료고요. 주간 자료를 보시면 한 주 한 주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10월 말부터 0.00을 찍더니 11월 달을 들어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죠. 마이너스 0.0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그동안에 마이너스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2주 연속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볼 수 있는데 강북은 마이너스 0.04여서 하락폭이 좀 더 깊고 강남은 0.00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조금씩 하락폭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락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죠. 정말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대 광역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쪽을 보시면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상승을 했는데 장안구, 건성구 이런 데가 부분적으로 오르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성남시는 수정구가 조금 더 올랐고 나머지 분당과 중원구는 0.01 정도 오르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용인시도 거의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기흥구만 조금 올랐죠. 그리고 화성시는 동탄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지금은 0.04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매매 증감은 이런데 전세 증감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전세는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0.08, 0.05, 0.04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은 그래도 전세가 높죠. 0.12 그렇지만 강북은 0.05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이 전세 수요가 그래도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빨간색들이 있잖아요. 이게 등락은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세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강북이고 이쪽은 강남이잖아요. 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강남 쪽이 더 수요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으로 오시면 경기도 여기는 수원이잖아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팔달구 영통구는 수요가 몰리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도 그 10월 달보다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전세 수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용인시는 수지구가 굉장히 전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는 이렇게 좀 수요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고 있고 매매도 거의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료가 최신 자료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후행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나오는 뉴스나 금리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더 얼어붙겠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자료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10월 달부터 수치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거니까 조금 디테일하지는 않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었죠. 0.05에서 0.03. 그 전주에는 0.07, 0.05 이런 식으로 10월 말쯤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11월 달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 보시면 강남이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강남은 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기 노원구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은 벌써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강남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뉴스나 이 자료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로구도 강남에서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강남구도 떨어졌죠. 그리고 송파구는 여기도 폭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서초구는 떨어지진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도 떨어졌고 KB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는 0.12에서 0.0도 5를 줄었습니다. 그래도 분당은 조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오름폭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이거는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거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여기 올라갔죠. 매매보다는 그래도 전세는 수요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9에서 0.17로 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0.2에서 0.18로 여기도 줄어들었고 강남 지역은 아까 떨어진 곳도 있고 하락폭이 줄어들었는데 전세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상승폭이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보다는 전세가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있죠. 강남권은 계속 여기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가 좀 빠지고 수정구, 분당구가 올라갔네요. 수원시도 여기는 전세가 조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까 강남에 있는 이런 데는 전세 지수가 이렇게 밀리지가 않는데 그래도 수원 이런 데만 내려와도
조금 밀리죠. 그러니까 입지가 그만큼 강남보다는 여기가 밀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세를 원하고는 있는데 증가폭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매 지수보다는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은 확실히 보이지만 매매가 조금 더 그 분위기는 좋지 않고 정확한 실수요자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뉴스 보니까 내년에 50%가 빠질 거다, 30%가 빠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실 사이트 매수 심리라는 이 그래프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매도 매수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매도 그래프하고 매수세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구간에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심리가. 이 초록색이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의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높죠.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틈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죠.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법니다. 뭐 투자자는 잘 모르겠지만 실거주자들은 이런 때 집을 사면 아무도 사지 않는데 나 혼자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공포를 이겨내시고 내가 실거주 할 거고 어차피 나는 뭐 2년, 4년 실거주 하면서 좀 추이를 볼 거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처럼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 더 내려갈 확률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그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은 집을 사도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판단하기가 쉽진 않죠. 향후 2, 3년 이후부터, 2, 3년 동안에는, 제대로 된 공급이 없고,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열심히 임장도 다니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매수할 집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타이밍 투자를 하려고 저점을 찾잖아요. 가장 저점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땐 너무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고 이제 좀 시장 거래량도 많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럴 때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급속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고 좀 조용하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물건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실거주를 하실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자분들은 비용도 있고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 나는 무주택자다. 혹은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할 거다. 그러면 내 집을 싸게 팔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공급이 없고 금리는 내년에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7번째 동결이고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조달 금리가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리스크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견뎌내실 상황이 되시면 저는 매수도 고려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26일 건설업계 공사비 포비아, 재건축 수주 반토막 이런 뉴스가 났죠.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을 수주를 이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실적이죠. 이렇게 수주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서울은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각종 인건비나 건설 자재비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줄도산도 한다고 하고. 그 얘기는 결국에 시장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공급이 벌써부터 모자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꾸준하게 제공되어야 할 그 주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건설사와 소비자와 정부의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런 걸 막는 정책을 또 펴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건설사 입장도 아니고 정부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투자도 해야 되고 실거주도 해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앞으로 건설사들이 이렇게 수주도 안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2, 3년 후에는 기존에 있는 집값들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길게 보시고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좋은 상급지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투자를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공부하는 내용,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